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소와 장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주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요, 배가 불러지는데 병원에 갔더니 공기가 가득 찼어요. 겉으로 봐서도 그렇고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공기가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공기연하증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으신 경우 아마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이 트림이 아이가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200번도 한다는 거죠. 잘 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릴까 해요. 숨을 쉬는 건데 이거를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삼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공기는 숨을 쉬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분 밥을 먹을 때라든가 긴장할 때 꿀꺽 하면서 공기가 같이 위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이가 큰 숨을 쉬면서 공기를 먹을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위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게 아침에는 별로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점심 지나고 저녁 이렇게 가다 보면 먹는 게 늘수록 심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통통 두드리면 공명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크게 부른 경우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이 공기연하증,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내 몸에는 사실은 해는 없는데 보기 흉하고 또 이 아이가 거기로부터 또 트림도 할 수 있겠죠. 공기를 뽑아야 되니까 방구도 많이 낄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트림도 자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 엑스레이 사진인데 하나는 정상 사진이죠. 이 정상 사진을 보면 요 위치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기에는 오른쪽, 배 쪽의 오른쪽 위쪽에 한 반달 형태의 공기 모습이 보이지만 그거는 위장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공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까만 부분이 사실 공기인데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와우, 완전히 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많죠. 특히 이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게 어디냐면 그 배 윗부분으로 큼직하게 보이는 주머니 하나를 볼 거예요. 이게 위장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만 보이지 공기를 먹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장의 모습이 전체가 그려집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공기연하증의 사진이 돼요. 결국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뭐 혈액 검사, 아까 같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배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나, 무슨 초음파라든가 CT 찍어보면 공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분야를 모르는 다른 파트를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큰 병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덩어리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치료요, 사실은 할 필요 없어요. 병이 아니고 이 아이가 공기를 먹은 거고 트림을 자주 한 거기 때문에 치료 안 해도 되는데 걱정 때문에 뭐 공기 제거제라든가 다른 약들을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한테 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치료를 안 하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얘가 현재 보이고 있는 현상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과거에 겪었던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벌어진 현상, 즉 아이가 배가 부르고 트림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아이한테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기를 삼키고 이 아이가 트림을 자주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얘 과거에 가족 또는 주변으로부터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아이가 겪었던 심리적인 상황이 이런 식으로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복부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부에 오는 틱이라는 거죠. 배에 오는 틱이 바로 이런 공기연하증하고 잦은 트림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오겠어요? 아실 거예요. 틱, 불안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왜 불안해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불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압박을 받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제일 많아요. 결국은 이 불안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를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좋아지는 건데 그냥 지금의 현상으로 가스를 제거하기를 바란다든가
트림을 안 하게 해주세요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이 아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배가 부르니? 너 왜 이렇게 자꾸 트림하니? 물어보잖아요. 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게 돼 있는 거죠. 얘를 불안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이 아이는 스스로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얘기도 안 하셔도 돼요. 언급하지 말고 아이를 인정해주고 기다리면 이 상황들이 다 사라집니다. 치료도 필요 없는 아주 대표적인 기능성 장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공기연화증과 잦은 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다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